5분 책방. 오늘은 터닝레드 메이의 새빨간 비밀이죠. 이 책 읽고 얘기해봐요. 이거는 이제 원서를 읽었죠. 좀 짧게 읽었는데 영화로도 봤잖아요. 영화를 봤을 때 뭐가 좋았는지, 그리고 책으로 읽었을 때 또 어땠는지. 영화로 봤을 때는 일단 메이가 정말 이제 대대로 이어온 레서판다로 이제 변환시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게 재밌었고, 심지어 흥분하면 레서판다로 변한다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흥분한다는 게 뭐 아주 기분이 좋아도 변하나요? 그쵸. 이게 왜 변해요? 변하는 이유는 이제 처음에 이제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막 흥분을 한다거나 그 꿈에서 좋아하는 남자가 나와가지고 뭐 그런 거 되게 사춘기 때 사춘기 때 흥분을 하면 변해요? 네. 그러면 차분해지면요? 차분해지면 바뀌죠. 서로 사람. 근데 얘가 중국 아이죠, 여기서. 네. 그죠? 중국 아이의 그 집안에 레서펜다의 유전자가 있잖아요. 네. 그 유전자를 갖게 된 이유는 뭐예요? 왜 조상들이 ancestor 막 이렇게 하면서 선이 네. 선이는 왜 결국 레서펜다가 됐죠? 그 힘이 필요했었죠, 그죠? 맞아. 전쟁이 나서 두 딸을 지키기 위해서 힘이 필요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거기 엄마가 설명을 해줘요. 막 써니는 이제 자기 딸들을 지키기 위해 전쟁 나간 남편을 대신해서 레서판다로 매일 기도하면서 바뀌어졌고, 그래서 그 레서판다가 돼서 이제 그게 대대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그 레서펜다를 없애는 의식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네. 그 레서펜다를 없애기로 마음 먹었나요? 처음에는 오히려 하는 게 오히려 좋았지만, 이걸로 이제 돈을 벌고 그러니까 레서판다에 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싶어서 이제 바꾸지 않겠다고 하니까 처음으로 반항을 한 거죠. 그래서 엄마는 되게 화가 나요. 친구들하고 엄마와 갈등이 좀 있는데 친구랑 엄마랑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일단은 친구랑은 원래 지냈는데, 엄마는 윌리엄이라는 저 초록색 아이를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던 친구 중 하나인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레서판다로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엄마가. 근데 레서펜다를 돈 벌어가지고 뭐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풀타운이라는 콘서트장에 가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성공해요? 딱 100달러만 있으면 되는 상황인데, 성공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가게 되죠. 네, 친구들은 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결돼요? 결론적으로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잘 지내고, 엄마도 이제 그때 옛날에 의식 같이 치렀는데, 이제 거기서의 엄마는 옛날의 팬더를 모습 버리나요? 버리죠. 네. 메이가 팬더를 간직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민서가 이해했어요? 되게 정들었고 친구들의 추억이기도 하니까. 남들이 보기 좀 창피하잖아요. 네. 막 엄청 덩치 큰 팬다가 내 몸에서 나오고 내가 팬다가 된다는 게. 근데 되게 있는 그대로 자기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메이도. 네. 그죠? 그리고 이게 성장하면서 엄마랑 당연히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엄마는 그걸 못 받아들이고 많은 시간을 함께 하기 원하잖아요. 근데 또 메이는 원하는 것들 막 되게 이성적으로 신기한 것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좋아하는 아이돌도 있고. 되게 선생님 구성이 되게 탄탄하게 봤거든요. 근데 네. 엄청 히트친 디즈니 작품은 아니잖아요. 네. 선생님 개인적으로 좀 10대 소녀의 마음을 참 잘 담았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이민자 그 동양인들의 삶도 잘 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아빠가 메이한테 아빠 조그만하게. 아빠가 있네요. 아빠가 항상 이렇게 누구지? 외할머니한테 구박받잖아요. 네. 근데 좀 캐릭터 설정이 그렇게 나와서 그렇지 되게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빠는. 그쵸. 모든 사람 안에 어지러운 부분에 자기가 있는데 그걸 나는 간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 되게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해가지고 자기 포타운 가고 싶다고 막 할 때도 아빠는 허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좀 메이의 여러 가지 면을 품을 수 있는 좀 그릇이 큰 사람이고, 엄마는 좀 약간 불안한 상태에 아직 소녀 시절에 자기하고 화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걸 이제 영어로 읽으면서 어땠어요? 영어로 읽었을 때 일단 이게 글밥이 되게 조금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생각보다 그 얘기를 다 담고 있어서 재밌었어요. 이게 내용은 짧죠. 내용은 짧고, 그다음에 근데 단어 수준은 완전히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이렇게 짧은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영어를 읽으면은 민서한테 어떤 도움이 됐어요? 영어로 아는 상태로 읽으면 지금 뭔가 단어 공부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이럴 때 표현을 쓰는구나 이런 걸.
근데 이게 단어 자체가 이제 당연히 네이티브들을 위한 단어이기 때문에 완전 쉽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짧은 글을 완독했는데 그때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그 기분을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되게 좋아했잖아요. 영화로 이거 네. 보는 것도 좋아하고 이거 이제 책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좋아했는데 이거를 가장 좋아했던 포인트는 뭐예요? 뭐가 좋았죠? 그냥 뭐 이런 10대 소녀의 그런 걸 담고 있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10대 손의 변화 과정을 담고 있는 게 좋았어요. 민서에게 이런 친구들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네. 그래도 민서도 마음을 나눈 친구는 있었잖아요. 없어요. 13살, 이제 14살이 됐는데 마음을 나눈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네. 거기에 대해 불만 없어요? 네. 왜요? 어떻게 없죠? 뭐 저는 옛날부터 말했듯이 친구가 그다지 뭐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근데 친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진짜 중요하지 않은 경우랑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친구들한테 반응이 없을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민서 어느 쪽이에요? 진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학창 시절 내내 친구가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렇지 그냥 않아요? 친구를 뭐 사귀고 음. 뭐 그렇게 의지까지 하나. 의지까지 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의지하는 대상은 민서 엄마나 부모님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10대는 좀 약간 알을 깨고서 나오는 시기라 부모도 중요하지만 부모 빼고 나머지가 거의 전부이지 않나요?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요즘 애들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아이들 사이에 끈끈한 뭐 우정이나 베프 이런 뭐 집단 문화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해요? 여자아이들은 그런 집단 문화 있지 않아요? 그 그룹 뭐 내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도 민서가 경험하지 않더라도 그 집단 내에 있는 친구들하고는 이렇게 서로 소통은 하잖아요. 하죠. 근데 그러면은 그런 끈끈함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 끈끈함이 없는 거. 네. 사람이다 보니 뭐 불안하거나 속하고 싶거나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기서 명대사가 있다면 뭐예요? 아빠가 얘기하는 거. 자기는 이런 영상 보면서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요. 좋았다. 너의 그 어지러운 모습까지 좋았다. 민서는 이 친구 중에 누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 친구들 중에요? 애비? 얘 이름 뭐죠? 얘? 프리아인가요? 애비인가요? 얘가 앱이고 제가 브레. 뭐 그래도 그나마 근데 다 제 친구들은 아닌데 그래도 제일 고르자면 윌리엄. 윌리엄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윌리엄은 MBTI가 뭐 같아요? ISFJ. ISFJ 같아요. 걔는 이제 얘가 문제 해결도 잘하고 사람 공감도 잘하고 그래서 되게 그 점이 되게 독특했거든요. 너네 자꾸 좋은 면을 보자고 막 이러면서 애들이 막 불평불만 하잖아요. 그거 모을 때 기금 모을 때 이제 콘서트 돈 모을 때 그래서 막 이렇게 되게 재밌어 하면서 애들 다 북돋우는 모습이 되게 이상적이었는데 엄마는 얘를 왜 안 좋아했을까요? 뭔가 자신 옛날 모습 같지 않았을까요? 자기 딸하고 너무 긴밀해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불안한 엄마는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되게 좋은 친구를 만나기를 원하면서 되게 좋은 친구를 만나서 나를 떠날까봐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불안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무슨 일이 있으면 너를 탓하게 내가 너를 키웠지만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 장면이 선생님 되게 재밌었어요. 너가 네 책임을 다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너 자신을 탓하면서 살아라. 하지만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나처럼 지내지는 마라. 그래서 옛날에 뭐 울잖아요. 자기 엄마한테 완벽한 엄마가 딸이 될 수 없었다고. 근데 그게 자기 엄마한테 완벽한 딸이 되고 싶어요? 민서도? 아니요. 그런 생각 없어요? 왜요? 근데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좀 그런 생각 자체가 누군가를 100% 기대에 만족해야 한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뭐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할 만도 한데. 이미 있잖아요. 이미 자랑스러운 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면 자랑스러운 딸의 그런 위치를 놓치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뭐 이러다가 크게 사고 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안 해요? 하죠. 그래도 어느 때는. 그냥 어렸을 때 엄마가 나한테 큰 의미였거든요. 큰 의미였는데 엄마한테 완벽한 딸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큰 의미가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책을 한마디로 하자면 뭐라 말해야 될까요? 터닝 레드? 터닝 레드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터닝 레드 새빨간 속에 묻혀진 엄마의 과거.
새빨간 거짓말 속에 묻혀 새빨간 동물에 묻혀진 엄마의 과거. 선생님은 엄마의 과거와 만난 딸의 이야기. 평점은요? 저는 5점 만점에 4점. 영어 공부하기엔 어때요? 좋은 교재인가요? 좋은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에게도 괜찮아요? 네. 이게 이제 영어 유치원 교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영어는 천차만별이잖아요. 학년에 따라 다른데 그냥 재미삼아 읽는 거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영화로 봤을 때 이거 대사 많이 기억했잖아요, 민서가. 근데 거기랑 좀 차이가 있어요? 영화에서 얘기하는 대사하고. 영어에 대사가 나오진 않고 그냥 설명만 나와요. 얘네들. 네. 서로 얘기하는 거는 잘 나와. 아하. 서로 대화체로 얘기를 나누진 않는군요. 네. 네. 평점만 주자면? 말로 했잖아요. 그랬나요?